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6학년도 초등특수 임용고시 인천 지역 초수로 수석 합격하게 된 합격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이번 임용에서 서울 지역 수석한 합격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초수 합격생입니다. 우선 초등 특수 같은 경우에는 초과정이랑 특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특학 공부를 좀 최우선으로 한 7대 3의 비중 정도로 특학을 제일 많이 가져갔던 것 같고, 하반기로 갈수록 초과정의 중요성이 좀 크게 느껴져서 하반기에는 초과정 6 그리고 특학 3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1 정도로 잡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선생님과 같이 초반에는 특학 위주의 공부를 하였는데요. 상반기에는 특학 8, 초과정 2로 할 정도로 저는 특학 위주로 하였고, 저는 후반기에 조금 초과정을 잡고 싶어서 후반기에는 초과정 7, 특학 3 정도로 공부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상반기에는 초과정을 아예 손도 대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특학만 100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법총론도 전혀 손도 못 댔고, 하반기부터 6월쯤부터 이제 초과정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특학 5, 초과정 5를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밸런스를 좀 잡으려 했던 게, 그래도 특학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되지가 못한 상황이라 5, 5로 가면서 0.5 정도로 법이랑 총론 점자, 지문자도 챙기려고 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약간 미련하게 하는 스타일이었어가지고, 그리고 기억력도 안 좋고 어제 본 거라도 까먹지 말자 하는 마음으로 그냥 매일매일 반복하는데 조금 중점을 두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반복하는 때에는 매일매일 뭐 이 내용을 암기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읽기만 해도 잘하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좀 다독이면서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에 집중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도 완전 공감하는데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까먹는 게 초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누적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전날에 봤던 것을 오늘 또 다시 한번 훑어봄으로써 조금 누적적으로 공부를 하였던 것 같고요. 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험 당일날까지도 밑 빠진 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저는 초과정을 늦게 시작한 만큼 확실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초과정 강의를 시작하는 동시에 스터디를 잡았는데요. 그 일주일 동안 공부할 수 있는 분량의 양을 그 스터디원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의무감도 갖게 한 것 같아요. 그 의무감 때문에 그 스터디에 맞춰서 공부하려고 강의도 다 듣고 쪽지도 다 풀고, 저는 쪽지가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자료 같은데, 제가 초과정 109팀을 들었어요. 쪽지를 위주로 공부하고, 또 인출 스터디 할 때도 쪽지를 같이 풀면서 이제 인출을 돕고, 또 마지막에 단거나 해갈 때도 수학, 과학은 쪽지의 답을 그냥 다 옮겨 적고 쪽지에 나오는 답만 다시 적었어요. 왜냐하면 문제는 바뀌어도 요구하는 답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쓰는 것보다는 말하는 걸 조금 어려워하는 편이어서 구두 인출로 특학이랑 초과정을 말로 하는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인출 스터디를 할 때는 인출표를 보고 특학의 개념들을 하나도 조금 놓치지 않으려고 모든 개념들을 설명할 수 있게 스터디를 운영하고 참여했습니다. 저는 특학이랑 초과정 모두 줌 스터디를 활용하였는데요. 줌 스터디는 얼굴도 보면서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줌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줌 스터디를 할 때 특학과 초과정 모두 기본 이론서를 기준으로 파트를 나누어서 하였고요. 논술 같은 경우에는 매주 1회씩 밴드 스터디를 사용하여서 피드백 받는 것으로 스터디를 활용하였습니다. 저는 초과정 스터디는 6월부터 8월까지는 매주 1회씩 대면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대면 스터디를 했던 이유가 같이 자료를 함께 보고 서로 모르는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그런 과정이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진도를 처음 나갈 때는 대면 스터디가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갈수록 인출 위주의 스터디로 변화하면서 전화 스터디로 바꿨던 것 같아요. 내가 아는지 완벽하게 통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특학도 전화 스터디하고 초과정도 전화 스터디하고 법이랑 총론을 또 따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더 맞는 선생님이랑 특학, 법, 총론을 다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받아들이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양에 비해서 시험 문제가 몇 문제 안 나와서 너무 가성비가 없는 공부라고, 네, 공부량에 비해서 양적으로는 가성비가 없는 공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는 게 첫 번째였던 것 같고, 그리고 불안도가 높을 때에도 불안한 상태에서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년 동안 제일 힘들었던 건 특학도 아니고 초과정도 아니고 1년 동안 성실하게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성실하게 그냥 하자라는 마음으로 하면서 좀 불안감을 좀 잠재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하나에 되게 기분이 좌지우지 되는 그런 불안형인데요. 저는 스터디 준비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스터디 답안을 못하는 게 있으면은 울 정도로 멘탈이 많이 좋지 않아요. 근데 그때마다 그냥 울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모자랐던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본인 스스로가 방법을 찾음으로써 약점을 보완해 가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멘탈적인 것들은 솔직히 타고나는 것 같아요. 저는 부끄럽지만 1교시 끝나고 울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멘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멘탈적인 도움은 되지 않지만 그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늦게 시작한 만큼 진짜 양을 다 해내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부터 채워 나가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했고 올해 합격 못한다고 저는 장담을 했었거든요. 올해 합격 못해도 내년에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기반을 만들자. 하는 데까지만 하자. 이 마음으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10월 달까지도 올해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제가 1년 동안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하는 만큼 성과가 안 나올 때였어요. 기본 이론서를 분명히 나는 내 주변에서 제일 열심히 읽은 것 같은데 왜 기출문제도 못 풀고 문제풀이반에서 나오는 문제들도 기본 이론서에서 나오는데 나는 이거 읽었는데 왜 답을 모르고 하면서 답답해가지고 저도 수업 끝나고 울고 집에서 막 너무 울고 친구가 위로해주고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걸 극복하는 건 결국 다시 공부를 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때 에너지가 좀 방전이 된 것 같으면 제가 좋아하는 이제 아이들의 사진을 보거나 아니면 부모님께 전화해서 불합격을 통보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고 바로 책상에 앉을 수 있었어서 저의 학습 동기들을 잘 활용하면서 그 시기들을 이겨내고 더 잘할 수 있게끔 원동력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7, 8월에 가장 힘들었는데요. 그때가 덥기도 하고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아마 많은 분들이 힘들 거라고 예상합니다. 저는 그냥 앉아서 있을까도 했는데 저희 주변 사람들이 어차피 공부 안 할 거면은 차라리 편하게라도 쉬어라 라고 해서 저는 가족끼리 가깝게 계곡이 있는 음식점에 간다던가 아니면은 친구들끼리 캐리비안 베이를 간다던가 그런 식으로 조금 여름을 즐기는 방법으로 저의 공태기 시기를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시기는 누구나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에는 너무 오래 벗어나 있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공부했던 환경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도 8월, 9월이 가장 힘들었는데요. 9월쯤 되면 더위가 가실 줄 알았는데 아직도 덥더라고요. 여름이 길어지는 게 가장 지쳤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게 보양식 먹기였어요. 그러니까 점심에만큼은 내 선택권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뭘 먹을 수 있는지는 정할 수 있다. 막 삼계탕도 먹고 갈비탕도 먹고 진짜 제 자신을 위해 선물을 많이 해줬어요. 그게 저를 다시 공부할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아요.
정말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제 인생 이제 신념이기도 한데 하면 된다를 정말 입 밖으로 많이 뱉으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할 수 있다도 아니고 나 한다라고 많이 얘기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책상에 앉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부끄럽지만 서울특별시 교육청 초등특수교사 땡땡땡이라고 이름을 넣어서 많이 외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교생 때 담임 선생님이 그 한 달 동안 했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영상을 되게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조금 동기부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주를 봤는데 올해 관운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쥐띠거든요. 근데 쥐띠가 그 2025년에 관운이 있어서 그 관운을 그냥 보내기가 아쉬운 거예요. 만약에 이 운이 잘 따라줘서 내가 애매한데 붙을 수 있다면 일단 내 노력은 최대치로 해봐야 그 운을 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을 타기 위해 그래 내가 하는 데까지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추천드리지 않는 것은, 아직 혜인쌤 강의도 제대로 100% 활용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강사들의 자료를 모으고 또 다른 자료들을 계속 욕심을 내는 게 저는 정말 조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같은 개념을 가르쳐도 다른 말로 배우기 때문에 같은 개념을 보더라도 약간 다른 언어를 보는 듯한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이 기본 이론서를 제대로 다 파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개념이 들어오면 좀 혼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책을 제대로 보는 것에 좀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브노트 예쁘게 만들기입니다. 이게 공부의 중점이 예쁘게 만들기가 아닌데 만들다 보면 욕심이 생기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공부의 초점이 예쁘게 만들기가 아니니까 예쁘게 만들고 싶으신 거는 임용 합격하신 후에 학생들한테 나눠주시는 자료를 예쁘게 만드시고, 공부할 때는 효율을 최대화하여서 자료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맞지 않는 스터디원과 끝까지 함께하기입니다. 제가 3개월 동안은 잘 맞지 않는 스터디원과 함께했는데 거절의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화만 하면 자꾸 잡담을 하고 나는 1분 1초가 아까운데 자꾸 저는 그 잡담을 들어주고, 또 공부하려 하면 졸려서 자야겠대요. 그래서 이런 게 반복되면서 진짜 안 되겠다 할 때 이제 거절 멘트를 보냈는데, 그 3개월을 끌지 않고 만약 더 맞는 사람과 진작에 바꿨더라면 조금 더 효율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재는 기본 이론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수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기본 이론이 탄탄하게 잡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전부 다 기본 이론서에 있기 때문에 불안하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추구하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기본 이론서를 여러 번 읽고 이제 회독을 하시면 고득점을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기본 이론서가 가장 교재적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요. 결국 시험 문제도 기본 이론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본 이론서에서 손을 떼면은 고득점을 못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본 이론서를 1년 내내 가지고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기본 이론서가 양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약간 등한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으실 텐데, 그러지 마시고 최대한 기본 이론서를 활용하셔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좌로는 저는 기출 강의가 가장 좋았는데요. 기출을 혼자 분석했더라면 놓치고 갔을 부분들을 혜인쌤이 조금 확장시켜주는 개념이 있어서 기출 강의를 꼭 수강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로 꼽자면 저도 기본 이론인데, 만약 연간 패키지에서 이거는 다 들어야 된다 하는 거는 기본 이론, 기출 강의, 그리고 모의고사입니다. 이 3개는 꼭 들어야 합격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공부를 시작할 때 제 목표는 원래 수석을 하는 거였어요.
1등으로 합격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1등은 못하더라도 합격을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수석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잡았는데 막상 이제 하고 보니까 수석이 진짜 막 타고나고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충실하고 끝까지 하면 누구나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수석뿐만이 아니라 이 시험 전반적으로도 끝까지 그냥 포기하지 않고 어제보다 조금만 더 잘하고 매일매일 반복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작년에 끝까지 못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끝까지 한번 해보자가 목표였거든요. 아마 선생님들도 지금 되게 힘드시지만 끝까지만 하시면은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 또한 작년에 어떻게 하지? 이런 막막함이 있었는데 결국 끝까지 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선생님들도 조금 지치시거나 힘드실 때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조금만 극복해 내신다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임용고시라는 시험 자체가 마라톤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라톤도 뭐 1등하거나 막 앞등수에 있어야만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합격만 하면 돼요. 근데 합격이 생각보다 쉬워요. 완주만 하면 그게 합격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완주한다를 목표로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합격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